둔산동 동아쌤입니다. 통사하고 통과가 있는데 이게 통사하고 통과 공부법이 조금 다른 게, 이 통사는 보통 관점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갈등론에 의하면 아니면 뭐 균형론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관점의 차이를 잡는 게 좀 힘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통사할 때 힘든 게 뭐냐면 현실의 경험이 없어요. 아이들이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예금하고 정기적금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현실에 뭐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이해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보통 그 현실 경험도 없지만 이 용어가 부족하면 이 용어 자체에서 막혀버려요. 간단한 용식이 뭐예요? 그러면 석회암이 왜 용식? 석회암 용식, 용에 대해 먹어, 깎아, 녹아, 물하고 결합하면 화학에도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카르스트 지역에서 동굴이 만들어지고 돌리니도 만들어지고 강원도에 그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용어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통사가 실제로는 이렇게 도덕 같은 느낌이에요. 읽으면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애들이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모르는 이유가 이렇게 현실을 모르든지, 이렇게 관점을 나눠야 되는데 관점을 모르든지, 아니면 용어를 모르든지, 아니면 이제 실수하고 문제풀이 기술이 없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시험 범위를 빠르게 읽어요. 그냥 한 3번. 그 다음에 설명 듣고 싶은 거는 또 빨간색으로 한 번 읽을 때 빨간색으로 설명 듣고 싶은 거, 또 단어 모르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네모로 치든지요. 그럼 네모로 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례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파란색으로 치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 설명을 쭉 해주면, 그러면 문제 풀고 틀린 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요령이나 속도는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빠르게 부담 없이 읽고 이걸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심화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 재개발할 때 문제점이 뭐예요? 그럼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논술식으로 해서 논술 시험 문제 계속 문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논술 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까지 다 해서 해야 실제로는 이해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시험 보고 어렵게 낼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이 통사가 갈라져가지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법과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사회 과목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깊이 있게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 내가 문제를 틀린 부분은 요 부분을 더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다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자세하게. 그러면 틀리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속도예요.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한 번 읽고 동그라미 친 거 다 설명하라 그럼 하고, 한 번 읽고 네모 친 거 다 해라 그럼 하고, 세모 쳐라 해라 그럼 틀린 거 다 해라 그럼 4번이면 수업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빠르게 읽으면 되는데, 통과는 뭐가 문제냐면 이 이론을 공부해도 통과하고 과학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이과를 가서 과학하고 수학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셀에 나오는 공식을 배운다고 문제를 다 풀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과학도. 여기 있는 개념을 다 공부했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이 문제 푸는 연습 자체가 안 되면, 수학도 본인이 유형을 다 나눠요. 그럼 천재계, 수학자계. 이게 안 되는 것처럼 과학도 본인이 유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응용하는 방법 자체를. 근데 통과 공부는 그래요. 이 내용을 읽고, 먼저 내용을 쭉 읽고,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림을 보고 끝까지. 요 내용, 요 그림에다가 요 내용 중에 일부만 조금만 쓰면 요거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로 읽는 거야. 글자를 읽는다, 그림을 읽는다, 이 글자를 그림에다 추가로 쓴다. 그런 다음에 모르는 걸 빨간펜으로 형광펜 쭉 치면 한꺼번에 쫙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센 A단계 한 거.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를 푸는데 요 그림 중심으로 항상 나와요. 그림이나 표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림이나 표 중심으로 풀었는데 이거를
응용하고 적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 B단계나 B단계 말고 C단계 정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급격하게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 풀고 틀린 거를 다시 백업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그림으로 가서 여기다 추가로 정리를 하면 그림 옆에 쭈르륵 보면 나중에 그림과 표만 쫙 보면 복습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속도 있게 이거를 3번 읽어서 이걸 한 방에 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방전에 중3에도 통과했는데 2단원 했는데 7개 물어보니까 끝이네. 150페이지 나갔네. 그러니까 질문할 게 몇 개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문제를 풀리고 틀린 거를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접근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 읽고 그림 보고 요거를 이어서 여기다 정리하고 틀린 걸 풀고 해설에다 모르는 걸 체크하면 요걸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기본으로. 그래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지를 다 끝내면 이제야 이제 문제풀이 전 단계가 딱 돼야, 그래야 요거와 관련된 요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원래는 사실 내용이 훨씬 많은데 이게 누더기처럼 맞는 거거든요, 통과가. 짜집기로. 이것도 짜집기지만 누더기처럼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주면 프린트와 관련된 문제는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조금 더 풀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야 상위권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요거까지 집중해서 틀린 것까지 정리해야 상위권 점수가 나와. 됐나요? 자, 그러니까 통합사역 책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책이구나. 이 책으로 치면 그냥 신문 읽듯이 싸그리 다 읽고 이것도 다 읽어요. 근데 처음에는 글자 중심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여기 글자에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낯설은 걸. 그럼 이걸 보면서 여기에다 뭘 써놓을까 그 단어를 해서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정보가 더 많거든요. 이게 정보가 더 많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플랜테이션은 어디쯤에 해요? 어려운 거거든요. 다음 단계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플랜테이션을 치면 여기랑 관련돼서 그림에다가 자꾸 설명을 해주거든요. 관련된 그림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쭈루룩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쭈루룩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천천히 보게 되면, 이게 뒤에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이걸 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대부분 건조기후가 나타나면 초음과 사막의 비율이 높은, 왜 높아요? 그럼 건조기후 하면 그럼 쾌펜의 기후 부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띄워서 찾아서 쾌펜의 기후 부분 하면 이미지 나오잖아요. 그걸로 설명을 하시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본인이 완전히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해하면서 왜 이렇게 글자로 줄글로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해를 하는 목적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암기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장으로 써놓으면 책이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요거랑 그냥 요점은 딱딱딱딱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책 자습서하고 교과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교과서를 읽으면 흐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통사는. 근데 통과는 수업 시간에 그림 옆에다가 잔뜩 써놓으면 돼요. 계속 관련된 거를. 수업이든 그 교과서 내용이든 네 질문이든 그림에다 계속 쓰고, 네 질문은 나중에 형광펜만 치면 교과서 갖고 오면 그거 질문 쭈르륵 답변해 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거는 교과서를 읽고 요거는 뭐라고요? 그림에다 정리해라. 그러면 빠르게 설명 들은 다음에 문제 풀고 틀린 거를 단련해서 한 번쯤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어느 정도 끝내야 기본적으로 3등급 돌파하는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당하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이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글씨든 이런 글씨든 무조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 그걸 설명하면서 주변도 설명할게요. 됐죠? 자, 다음에 영어. 보통 영어든 어떤 것든 책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재의 구성과 특성 편 해가지고, 구성과 특성 해가지고 책 앞에 다 있어요. 어떤 자습서나 참고서나.
그래서 구성과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하는데 보통은 학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 1단원 쭉 나가고 2단원 쭉 나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힘들든 뭘든 숙제를 내고 자기가 여기를 설명해버리면 홀딱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기 자생적 능력이 늘어나질 않아서 나는 어떤 걸 더 바라냐면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센 A단계 풀고 B단계 풀고 B단계 모르는 거 설명 듣고 C단계 풀고 그 다음에 모르면 해설지 본 다음에 체크해 놓으면 그거 설명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그래서 풀겠으면 이제 D단계 도전하고 이렇게 그러면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모르는 거 한 번 다 풀고 그럼 5번 이렇게 보면 한 번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종으로 해서 잘라서 그러니까 이 마치 이런 거예요. 죽을 뜨거운 걸 먹는데 숟갈로 퍼먹어요. 이만큼씩 그럼 뜨겁잖아요. 근데 위에를 이렇게 긁어 먹어요. 그러면 먹어봤더니 학생들하고 한번 해봤더니 내가 3배 빨리 먹더라고. 긁어 먹는 애가. 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맘먹으면 1단계는 쭉 갈 수 있잖아. 센 A단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횡으로 뛰는 종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으로 뛰는 방법으로 수학을 2권 정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종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영어도 사실은 그래요. 횡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문법책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자습서는 한번 봅시다. 구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서가 나와서 지금 몇 단원부터 해야 되죠? 시험이 5, 6단원 그럼 5단원이 120개. 근데 저희는 네. 교과서는 공문밖에 안 나가서 네. 공문만 보면 네. 그리고 이거에 네. 교과 모의고사 네. 맞아요. 본문하고 모의고사.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외의 것도 본문만 나가요. 수업은 그럼 본문만 나가면 다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보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문 내용이야 읽으면 줄거리 된 거 답 찍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영어를 안 읽어도 한글이라도 딸딸 외우면 본문 내용 그죠? 단어만 어느 정도 알면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습서를 사라 그러냐면 첫 번째 이게 영어 단어 찾기도 좋아요. 단어도 어느 정도 나오고 단어가 빨리 찾아지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프린트나 이런 쪽쪽 있잖아요. 그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공부하고 그러면 하는데 이게 책으로 묶고 있으면 또 그래도 더 오래 가고 더 보기가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더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 걸 나눠줘요. 학원 같은 데서 이그젠포유 같은 데서 팔아요. 유료로. 그래서 이걸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본인이 다 만들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만들어서 파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본에 있는 자습서랑 똑같으면 이걸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아요. 영어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이 사이트가 있다는 거 이거 판다. 여기 아니면 이그젠포유 아니면 황인영 영어 카페에 있는 거 갖다가 이걸 분석하고 봐요. 누구든 영어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자세해요. 짜잘하고. 근데 실제로 이 자습서의 학습 목표의 영어는 여기에 그 의사소통부터 해가지고 문법 보면 이 학습 목표 자체가 여기 이 단원에서 정해진 이 커리큘럼 안에서 정해진 문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게 이게 기본이야. 이게 딱 이만큼.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제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황인영 영어과표나 이런 이그전표에서 나온 걸 다 내느냐? 변별력을 위해서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습서에 나온 요걸 기준으로 낸다는 거지. 여기에 문법이 나왔어요. 여기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오겠지. 문법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잡아야 확장시켜서 파생으로 이걸 했을 때도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범위를 좁힐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요거 한 거 하느라고 영어 전체 문법책을 다 봐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출제를 할 때 뭐 여기 있는 걸 몇 개 한두 개를 낼 수는 있겠지만 요 파트 안에 요거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출제를 하고 그걸 벗어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교육청 같은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안에서 지키는 게 체화되어 있어요. 몸에 익혀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또 쓸 때 이 문장 자체가 어떤 단어를 애들한테 중간고사를 도와줄 때 보면 이거는 대세 이건 주격관계대명사랑 목적격관계대명사 이거 두 개 구분되는 것만 이 문장 사이에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 요 문법을 출제하는. 근데 그거를 요걸로 공부하면 까먹어버려요. 하기는 하는데 진짜 우선순위는 자습서이기 때문에 자습서를 다 하고 이걸 하면 속도가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학원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이걸 해야 맞는 거. 마치 교과서는 학교에서 더 쓰니까 선생님이 쓰는 거, 선생님이 써주는 선생님이 기준만 명확하게 체크해야 되니까 자습서에다 못 쓰는 거고.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수업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습서를 탕탕탕탕 보면 이 자습서를 기준으로 여기다 추가로 정리하면 돼요. 선생님이 한 거에다가. 교과서에다. 이해되세요? 다음은 요거 학원에서 하는 요거 자세히 나가는 거를 요거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이걸 더 공부하는구나. 이 느낌으로 잡아줘야지. 이거를 하면 너무 많고 선생님 걸로 하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서 자습서를 사라고 한 거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습서를 공부를 하면 실제적으로 볼 때 이것도 순서도 그렇고. 자, 1번 처음에는 본문만 보세요. 요 본문만 보고 본문만 딱 내가 독해를 해보고 독해 안 되는 데만 체크하는 거죠. 잘 안 되는 이것만 보는 거야. 끝까지 얘는 안 보고요. 순서가 처음에는 요것만 내용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본문과 해석. 그죠? 세 번째는 본문하고 미안. 처음에는 본문만 보고 두 번째는 본문하고 단어만 보는 거예요. 본문하고 이렇게.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 찾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왜 시간 많이 걸린다고. 본문하고 단어 보시면 되고. 그럼 본문 벌써 2번 봤죠? 근데 여기에서 모르는 걸 여기다 체크해야지. 여기다 체크하시는 것보다 여기다 체크하는 게 낫죠? 그래서 본문 또 보고 본문 해석이 안 되는 건 현관 붙이는데 이거랑 이거랑 보면서 또 해석해보고 세 번째 이거랑 이거랑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랑 이거랑 하시는 거고 다섯 번째 이걸 전체를 읽고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5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를 선생님이 안 읽느냐? 다 읽는다는 거죠. 왜 읽느냐? 여기에 what 나오죠. 선행사, 관계대명사, what.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그 내용을 출력해갖고 따로 주더라도 문제 요거 한도 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읽으면 그거 나온 거를 추가로 해결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안 읽으면 what 따로 해야 되고 감정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요 앞에 나온 거에 문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본문만 나온다고 그것만 딸랑 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내서 문장을 만들어 내봐야 이런 걸로 내겠죠. 결국은 이걸 한번 해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본다고요? 본문만. 두 번째는 본문과 단어.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본문과 해석. 본문과 해석.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됐으니까 이제 본문과 문법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법은 뭐냐면,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해석도 해야 되고, 문법도 보고, 그럼 2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법책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보라고 하거든요. 문법책을 하나 쉬운 걸 사서 본인 영어가 약하면, 여기에 있는 영어 문장이 있죠. 영어 문장만 계속 해석해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몇 번? 한 10번이나 20번을. 그럼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같은 문장을 해석하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은 다 알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해석을 읽어주면, 아, 이 문장에 이런 용법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해야 되는데, 요 옆에 있는 설명을 다 읽다 보면 여기에, 부사장법, 부대적, 부수적, 뭐, 이렇게 모르는 용어 있죠? 영어 단어인데, 한글 단어로 써 있는데, 그거 한강펜 쭈르륵 치면 한 번에 다 설명이 돼요. 그런 다음에 맞춰서 읽으면 돼요, 그 문장으로. 그러면 이게 딸딸딸딸 기억이 나는데, 왜 영어 문법이 잘 기억이 안 나냐면, 문법 책을 하면서 영어 해석도 하고, 문법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너무 부담되는 거야, 뇌가. 이해됐어요? 어? 통째로 뭔가를 공부를 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문법이잖아요. 그러면 문장도 단어도 부담 없이 문법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영어 문장 해석도 하면서 단어도 외우면서 문법 하니까 3개나 남으니까 나중에는 뼈대가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겨울방학에 한번 내가 시켜줄 테니까 해봅시다. 문법책을 해서. 그럼 통째로 정리가 되게. 그래서 2학년 이후에는 문법 걱정 안 하게 그냥 다 끝나게.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이것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신을 해요. 본문 단어, 본문 해석, 본문 문법 했으면 5번이 그 다음에 본문 읽고, 이거 전체 다 읽고, 전체 읽고, 문제, 조만한 옆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6번에 그 외에, 본문 외에 있는 것들을 앞에서부터 쭈르륵 보면 돼요. 앞에서부터 쭈르륵 보면서, 요 본문이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플러스 알파들이 앞뒤에 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 아, 시험을 어떻게 내겠구나. 라는 예상이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이 이 학원에서 주는 요 프린트 있잖아요. 요 프린트를 추가로 더 공부하면 되고, 8번이 학교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이렇게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언급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한 프린트를 찾아달라고. 그럼 내가 찾아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제 얘기하면서 현재 완료를 자꾸 얘기했다고. 그럼 현재 완료만 따로 찾아오든지. 이해됐어요? 언급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문제. 평가 문제 준비나 아니면 시중에 떠오는 기출 문제나 이런 걸 풀어보면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고1 학생이 영어가 5등급인데 한 번도 학원 외에는 자기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좋게 하라고 자꾸 막힌데 괜찮다고 그냥 하라고 하고, 다들 이거 보면서 하고 이거 보면서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알겠대. 혼자 하겠대. 그러더니 끝까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학원에서 주는 그런 프린트 찾아가고 주니까 그냥 쭉 읽어보고, 뭐 좀 더 설명하는 거 본 거니까 속도가 더 늦지 않아. 근데 요거만 하면 사실은 속도 늦어. 오래 걸려. 근데 이거를 네가 해놓으면 이게 속도가 날 거야, 학원 다니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난 뭘 해주냐? 이 본문 독해 안 되는 거 체크해서 알려줘야 돼. 단어도 이거 안 외워지는 거 체크된 거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거랑 안 맞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건 잘 안 된다고. 문법도 여기에 요거 설명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 뭐 알겠지만 동사 원형이 뭔지 모르든지, 뭐 투부정사가 뭔지 모르든지, 그러면 체크를 하면 돼. 체크만 하면 다 돼. 근데 뭐라고? 본문은 본인이 읽어봐야지. 나중에 이 본문 암기하는 방법, 본문 문장 외우는 법, 이런 건 또 따로 가르치고, 단어 외우는 법, 이런 것도 따로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지금은 내신 나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2단원 나간다며요. 그러면 2단원을 본문 해석해봐라고 하루면 되잖아요, 2단원. 또 본문 단어 같이 봐라 그러면 또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럼 3번, 4번이잖아요. 그럼 4번 공부하면, 자, 요 학원들을 준비, 수업들을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본인이 잘하는 과목은 복습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본인이 이게 3등급 이하가 그럼 다 예습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습을 안 하면 놓쳐요. 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만 예습을 이걸 해주잖아요. 그러면 학원도 효과 있고 수업도 효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업 중에 뭐 하는 거냐? 이거 수업 중에는 통사는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흐름 읽어라 그랬고, 이거는 그림에다 정리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수업 중에는 뭐 하면 될까요? 본문 외워라.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다음에 이거 외우는 법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자꾸 이걸 외워버리고 외우는 걸 익숙하게 해서 그래서 단어장 외울 때 단어장 외우는 거를 다음번에 한번 수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단어장 문장을 공부를 하고 독해는 직독직해 하는 법, 이거 외우는 법, 한글 가지고 영어 만드는 법, 영어 가지고 한글 만드는 법, 이거를 해서 머릿속에서 자꾸 영어 문장 어순이나 구조를 내가 기억하려고, 문장 구조를 기억하려고 해야 나중에 듣기도 그대로 들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해석도 더 빠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문장을 가르쳐 주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 맨날 다니다 최초로 처음 공부한 애도 이 순서로 했더니 안 물어봐요. 초반에만 2번 물어보더니 혼자 다 풀고 다 풀었대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주는 프린트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본문인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모의고사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그럼 그걸 학원에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찾아서 줄 테니까. 그럼 준 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시험 기간 전에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다 끝내고 시험 기간 전에는 2개의 변형 문제를 찾아서 한번 풀면서 추가로 독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습서를 왜 사라고 했는지는 이제 이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교과서에서 내가 낙서를 할 수도 없고 흐름에서 전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라고 하는 겁니다. 통과도 이제 사면 갖고 오면 이렇게 그림에다가 정리한 그림 설명을 같이 쭉 해주겠죠. 그래서 뭐든 질문할 걸 내 색깔을 전해주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너무 여러 가지 생각 쓰지 마시고 빨간색은 시험 나오는 겁니다. 시빨 나온 거. 뭐라고요? 빨간색은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파란색은 뭐죠? 동화생한테 질문하든지 네가 궁금하든지 네가 공부했던 거예요. 검은색은 중요한 거예요. 검빡빨 이렇게 3개만 쓰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아무거나 쓰지 말고 내 시험 점수 올라가는 거, 내 시험 점수에 도움되는 것만 빨간색 쓰는 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냥 중요해봐야 소용없어. 네 점수 안 올리면. 네 점수를 올려줘야 중요한 거지. 세상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수험생한테 중요한 건 점수 올라가는 거지. 에? 그제?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건 빨간 거, 시험 나와서 점수 영역 이런 거. 파란색은 뭐라고? 파고든 거, 네가 공부한 거. 검은색은 뭐라고요? 시커멓게 중요한 거.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네 방식대로 하다가 형광펜 치면 형광펜 무슨 색이야? 그럼 그거 해줄게. 그럼 그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색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이렇게 3가지 정도만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삼색풀펜 있는데 하나 가져올래요? 자, 됐나요? 질문 있나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해도 돼. 그거는요. 일정 시간은 되는데 일정 시간이 넘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시생도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항상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볼 때 마인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 그런데 내가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렇게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통사 같은 거 읽을 때는 해도 되는데, 노래 들으면서 과학 문제를 푼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노래 들으면서 이걸 여기 있는 걸 옮겨 적는다? 이거는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 시간대는 이런 상황에서 노래 듣지 않자를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걸 코멘트를 또 해줄게요. 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